수학 시험 볼 때 당분을 좀 일정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사탕 말고 포도 주스가 제일 빠릅니다. 포도 주스를 먹거나 혹은 초콜릿을 입에 드세요. 그러면 잠도 좀 깨고 머리가 잘 돌아갈 겁니다. 빠른 미비하더라도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 1132번 했어요? 하나 말았지. 113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32번)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뭐를 이용해서? 부분분수 이용해서 둘씩 나눕니다. 2, 5, 9, 네. x 플러스 2 분의 2 더하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5 분의 3 x 플러스 5 x 플러스 9 분의 4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자, 이거를 이제 부분분수로 나눕니다. 얘가 A, 얘가 B. 됐어? B-A를 하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와. 그래서 2분의 2 해놓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B-A를 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3분의 3 얘는 밖으로 빼는 거예요. 분자는 밖으로 빼놓고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4분의 4에다가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어차피 앞에 다 1이니까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사라져요. 남는 게 누구야?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9분의 1 통분하면 x에 x 플러스 9분의 x 플러스 9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x에 x 플러스 9분의 2x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아니에요? 어디가? 마이너스. 미안. 뭐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여기가 9. 네. 이렇게 돼요. 됐니? 네. 좋아요. 나올 것이 왔습니다. 4개.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범분수 계산하는 건데, 반대로 하는 것도 지난번에 해봤어요. 그렇지? 반대로 어떤 숫자를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고, 오늘은 요거를 반대로, 자, 요거부터 1 빼기 x분의 1을 하면 통분을 해야지. 통분하면 요거 통분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1 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거의 역수니까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될 거야. 계산해보면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에서 x를 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해돼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요거라는 얘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 다시 역수를 취하면 1 x 1 분모. 여기 보면 마이너스 있지.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지. 그치? 둘이 합쳐서 플러스가 되고 뒤에는 x 1 이렇게 나오니까 x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건 1 x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하면 x분의 x 1이다. 어려워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좋아요. 1142번. 자, 3분의 x 플러스 y, 4분의 y 플러스 z, 5분의 z 플러스 x를 만족시킨대요. 3, 4, 5. 3분의 x 플러스 y는 4분의 y 플러스 z는 5분의 z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뭘 찾으래? 블라블라블라를 찾으래요. 그지? 자, 이런 거는 푸는 요령이 있어요. K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분의 x 플러스 y는 K, 4분의 y 플러스 z는 K, 5분의 z 플러스 x는 K.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3 곱하면 x 플러스 y는 3k, 그 다음 y 플러스 z는 4k, z 플러스 x는 5k 이렇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각각 몇 k인지는 나오지만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 우리가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x, y, z 얘네 세 개의 비율은 알 수 있어요. 각각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기서 이걸 빼보자. 그럼 x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더하면 2x는 4k, 따라서 x는 2k, x가 2k야, y는 k 나오는 거고, z는 3k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네요? 그래서 x 세제곱 x 세제곱 y의 세제곱 z의 세제곱 분의 x, y, z 이렇게 갖다 나타내면 x는 2k, 그래서 8k의 세제곱, y는 k의 세제곱, z는 3k, 27k의 세제곱 해서 얘네 세 개 다 곱하면 6k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정리. 부사 36k 세제곱 6k 세제곱 약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유리식은 말 그대로 연산만 잘하면 돼요. 별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유리식에서. 그나마 특별한 거라고 해봐야 요거 정도예요. 요거 부분분수로 나누는 게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 단과 얘기 좀 할게요. 애프터 썸머 설명 들었어요? 애프터 썸머는 보통 여기서 이제 마무리 못한 것들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애프터 썸머라고 해서 반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1학년 반이 있어요. 반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빨리 안 나갑니다. 여기처럼 빨리는 못 나가요. 거기는 참고로 얘기하면 잘하는 친구가 오면 지루해요. 너무 잘하는 친구가 오면 조금 뭐라 그러지? 너무 좀 더디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데가 이제 아직 도형의 이동도 다 안 끝났어요. 거기는 그만큼 천천히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첨삭이 들어가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모르는 거 질문해 하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많지는 않고 다 그냥 1대1로 숙제한 거 보고 안 되는 거 계속 선생님이 질문 받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는 조교를 쓸까도 생각을 했는데 조교보다 내가 빨라요. 그리고 조교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교들은 대학생이고 이게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이 다 생각이 나거든. 나도 물론 나지만 1학년 때 뭘 배웠는지는 잘 몰라요. 가물가물합니다,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막 푸는데 직접 1학년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조교를 안 써요, 지금. 그래서 반의 정원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한 6명, 맥시멈 7명. 근데 지금 3명이 있어요. 그래서 3, 4명 정도 만약에 온다고 하면 받을 의향은 있고, 그리고 애프터 썸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따로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교재 자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재도 좀 쉬운 걸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기본기가 안 잡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다음에 조금 후를 도모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난 어려운 거 그냥 어렵기만 하고 끝나요. 내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을 어느 정도 잡아두고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있습니다. 수업은 3시간씩이에요. 3시간씩인데 금요일 날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피드백하고 수업 진행하고, 월요일은 온전히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 기간 들어가면 타 학원하고 비슷해요. 나머지 내용은 다른 학원이나 뭐 여기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다 비슷해요. 시험 대비 들어가고 문제풀이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하면 개념 설명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시험 대비 들어가면 거의 한 8, 90%는 개별 첨삭이라고 보면 돼요. 진행하는 진도가 다릅니다. 각자. 넌 어디 풀고 있어? 그럼 저는 10몇 페이지. 넌 어디 풀고 있어? 저 80몇 페이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칠판에다 한 번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원수도 제약을 둡니다. 어쩔 수 없어요. 1대1로 하려면 시간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시험 기간이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딱 3시간만 하고 끝나지는 않겠지. 조금 시간이 좀 오버가 돼요. 한 명 한 명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네, 참고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유리함수로 들어갑시다. 지난주에 시험 잘 봤어요? 볼만했어? 그래도 앞부분은 좀 할만했을 텐데. 앞에 번호는 선생님이 일부러 좀 쉬운 걸 넣었어요. 그래도 뭐 내용상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좀 쉬운 건 없고 뒤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넣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지수로그에서는 아무리 어렵게 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 정도가 한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수로그에서는 정말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처음 배우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걸 내긴 했습니다. 그래도 공통수학 2에서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성적을 보긴 봤어요. 처참한데 뭐 그래도 앞부분 어느 정도 풀었으면 괜찮아요. 한 8, 9문제 정도 이렇게 풀었으면 그래도 배우긴 배웠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키! 그만 자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앞에서 나온 유리식을 함수로 만들면 돼요. 단순하지? 네. 분모에 x가 들어가는 유리함수입니다. 자, 요 안에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다항함수도 포함이 돼요. 알겠지?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그걸 배우자고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보는 내용은 분모에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 분모에 변수가 들어가야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자, 분모에 굳이 안 들어가도 분자에 들어가도 돼요. 되지만 유리함수라고 해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분모에 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형태인 y는 x분의 1을 한번 보자. 됐습니까? 자, 분수에는 분모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뭐예요? 0.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뭐를 하냐? 정의역을 두고 그 다음에 치역을 두고 나올 수 있는 숫자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볼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 못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애. 그냥 실수 전체 중에서 못 들어가는 숫자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0이야.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됐니? 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면 x가 가질 수 없는 게 y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y가 얼마가 안 돼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0이 안 되냐? 잘 봐. 분자가 0이 될 수 있어요. 분자가 0이어야 y 값이 0이 나오겠지. 근데 분자를 0으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치? 얘를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도 0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의역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7억으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죠? 이때 x가 0이 안 된다 그랬고 y가 0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x는 0하고 y는 0하고 얘네를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정근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근선. 점점. 근자가 가까울 근자예요. 근시 알아요? 근시. 먼 게 안 보이고 가까운 것만 보이면 근시라고 불러요. 가까울 근자를 써요. 그래서 정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정근선도 어디서 나와요? 대수에서 나왔는데 삼각함수에도 그치 탄젠트에 나오지. 탄젠트에도 나오고 지수함수에서도 y는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서도 x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근선이 나와요. 쟤도 같은 애입니다. 같은 애. 자, 우리가 x는 0이라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x값이 0이야. x좌표가 0인 애들 싹 다 모으면 뭐가 나와요? Y축. y축이라고 나오지.
이해돼요? 요거는 y축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겠어? x축이에요. x축하고 y축이 점근선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과 그래프가 가장 중요해요. 식 계산하는 건 앞에서 해봤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 그냥 연산만 좀 어느 정도 해주면 그만이야. 대신에 유리함수에서는 연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파악을 한 뒤에 계산을 하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기본적으로 x가 양수면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걸로 나눠요. 0보다 컸을 때 생각해보자. x가 0보다 크면 y는 0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커요. x가 0보다 클 때는 y도 0보다 큽니다. x 양수, y도 양수. 그러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에 그려집니다. 1사분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x가 1일 때 한번 보자. x가 1일 때는 1이고 x가 2일 때는 2분의 1이고 3일 때는 3분의 1이고 그지? 반대로 x가 2분의 1이면 y는 2가 나오고 3분의 1이면 3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생긴 애가 등장을 해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일 때 보자. 마이너스일 때. 자, 생각해보세요. f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fx하고 같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 됐어? 됐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다 드러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됐지? 얘도 보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같은 거지? 그치? 얘는 x분의 1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여기는 x에다가만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둘이 똑같지? 그럼 뭐예요?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얘도 원점의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등장을 해요. 됐니? 그럼 얘는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치? 하나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연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대수 다음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점근선이라는 애가 아까 뭐라 그랬어? x축하고 y축이라고 했지? x축도 점근선이고 나를 y축도 점근선이야. x가 0이 될 수도 없고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 y축에 가까워져요. 지나가? 못 지나가? y축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y축 못 지나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자, 이제 요거의 특징을 볼 건데 잘 봐. y는 x의 대칭. 됐어? 이게 왜 대칭이냐면 좀 이따 볼 거예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x에도 대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원점 뭐야? 0,0의 대칭입니다. 됐어요? 자, 먼저 이제부터 보자.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삑 접으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이쪽하고 이쪽도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접으면 딱 접혀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직선에다가 대해서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접으면 정확하게 일치해요. 둘로 나눠져 있잖아, 그치? 그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이키! 정신 차리시고.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됐니? 원점을 중점으로 하는 또 다른 점을 하나 찍으면 얘하고 여기가 무조건 중점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겠지. 그치?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잘 봐. 요거 다 똑같지? 공통이에요. 공통. 이해됐습니까? 공통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것. 됐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알았지?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한번 보세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y는 x분의 1을 평행 이동을 합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봅시다. 됐어요? y축으로 p만큼이면 y-p니까, q니까 넘기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정의역, 치역, 점근선, 그래프 이렇게 볼 거예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 들어갈 수 있는 숫자. x는 뭐가 아니면 돼요? 0이야? 0이면 마이너스 p라고 나오죠. p가 아닌 거지. p하고 q는 당연히 0이 아니에요. 알겠지? 일단 p가 아니면 돼.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잘 봐. 치역 보세요. y 다 y가 나올 수 없는 값이 뭐예요? 0이야. q지. 자, 왜 그러냐면 맞아요. 봐봐.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q에 항상 얼마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렇게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야. 맞아? 정확하게 띡 하고 q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치역이 q야. q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점근선을 보자. 점근선은 어떻게 나오냐? x는 p가 아니라 그랬지? 맞아? 그럼 점근선은 x는 p를 점근선으로 가자. y는 q가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y는 q를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봐. 자, 정신들 좀 차리시고 장소가 조금 협소한 관계로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가 P, 그다음에 여기가 Q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얘네가 점근선이란 얘기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얘 그대로 P, Q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맞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거,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원점이 뭐였는데? 여기잖아. 특징은 뭐냐? 점근선에 교점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옮겨왔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 어디였어?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플러스 1인 거면 이렇게 생긴 거 요거의 대칭이고,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긴 거에 또 다른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됐지? 그 다음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지. 이 원점 역시나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릴 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점근선이야. 점근선을 제대로 찾을 수 있냐 없냐. 점근선만 제대로 찾으면 그림은 그 다음이에요.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거 내가 일단 설명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잘 봐. 얘가 반드시 1이라는 문장은 없지. 함수가 나올 때. 그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플러스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져요. 다시 플러스면 1, 3, 4분면에 그려지고, 얘가 마이너스면 2,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 그래프가 뚱뚱해지고 홀쭉해지고 이거는 그냥 요 값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숫자가 커지면 더 위로 가겠지. 그럼 뚱뚱해져요. 점점 요 굴곡이 홀쭉해지지가 않고 점점 둔해집니다. 얘가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홀쭉해져요. 축에 더 가까이 붙어. 됐어요? 그냥 그 차이예요. 됐지? 네. 자, 그래프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일반 형태로 생긴 거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볼 겁니다. 됐어요? 쉬운가? 네. 거기 다 써있지? 몰라, 안 봐. 써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한 이 특징들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특징들 잘 봐. 자, 이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요거의 점근선을 볼 거야.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을 볼 건데, 점근선을 알면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의역과 치역이 됩니다. 알겠지? 점근선. x는 뭐가 될까요?
아까 뭐라 했어?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이 뭐가 나와요? 잘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애가 점근선 x. y는 뭐가 나올까? y. 자, 지금은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 겁니다.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내가 식을 조금 바꿀 거야. 식을 바꾸는데 ax 플러스 b분의 여기 보면 a분의 c로 묶어서 ax 플러스 b를 만들었어요. 플러스 여기 a분의 bc를 더했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a분의 bc를 한번 빼고 b는 그대로 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저거 전개해보면 cx 플러스 d 나와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따로 쓰고 나머지 따로 쓸 거예요. 요거만 따로 쓸 겁니다. 됐지? 약분하면 뭐 나와요? a분의 c가 나오고 뒤에 건 a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d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그냥 숫자라고 나올 겁니다. 숫자. 내 말 이해돼요? 계산 혹시 어렵니?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저기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됐어?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얘만 온전히 나올 수 있어, 없어? 온전히 a분의 c라는 이 숫자만 띡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애가. 얘네 뭐라도 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돼요? 그래서 점근선이 누가 돼? a분의 c. 보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x의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n 거고 y의 점근선은 분모의 x 앞에 개수 분의 분자의 x 앞에 개수 이렇게 만들어요.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연습 y는 2x-3분의 5x 플러스 7. 자, 요거 점근선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3, y는 2분의 5. 됐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y는 x 플러스 2, 3-2x 이렇게 있어. x의 점근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y는 얘도 마이너스 2. x 앞에 개수예요. 숫자 앞에 있는 무턱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나타내는 게 y의 점근선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쟤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이게 문제예요. 얘가 문제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만들기 전에 알아 몰라? 몰라요.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모가 A가 뭐냐, B가 뭐냐, C가 뭐냐, D가 뭐냐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쟤를 갖다가 점근선을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요. 항상 유리함수는 점근선부터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다 양수라고 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에 여기를 a분의 c라고 하자. a분의 c.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두 가지 경우로 그려줘요. 첫 번째 경우 이렇게 생기는 데가 있고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생기는 데가 있어요. 노란색하고
보다 커지냐 작아지냐만 보면 돼. 다시 x에 0 대입했지. 선생님 왜 0을 대입했을까? 계산하기가 가장 편하니까. 이해돼? 그냥 편해서 0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b분의 d가 나오는데 그 b분의 d라는 값이 a분의 c보다 크면 빨간색. 점을 여기를 지나는 거 아니야? a분의 c보다 작으면 노란색. 이렇게 그리면 돼요. 시키세요? 어렵지 않지? 그럼 했던 거 한번 보시는 거네. y는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 자, 이걸 한번 볼 거예요. 점근선 어디에요? 컴마 2,3. 뭐냐면 점근선의 x좌표가 2고 y는 3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어차피 점근선은 x축의 평행이에요. 아직 x축에 평행하지 않은 점근선은 안 배웁니다. 안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신 차려. 아이씨, 정신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자, 그러면 x에다가 뭐 집어넣어봐? 0 넣어봐. x에다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3보다 커잖아. 3보다 작지? 3보다 작아. 여기를 주냐?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3보다 컸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됐지?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요? 별거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바꿔줘야 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이걸 바꾸냐? 그래프가 평행 이동했을 때 겹치냐 안 겹치냐를 물어볼 때는 저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평행 이동 혹은 대칭 이동 시켜서 겹칠 거냐 안 겹칠 거냐를 물어보면 무조건 이 형태로 바꿔서 누굴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X축으로 백날 천날 이동하고 Y축으로 백날 천날 이동해도 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야! 심지어 마이너스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숫자 자체는 못 바꿔요. Y축으로 대칭 이동만 시켜도 여기 마이너스 갖다 붙어요. Y축으로만 대칭 이동해도. 그런데 평행 이동하든 대칭 이동하든 여기 숫자의 절대값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부호가 바뀌는 건 대칭 이동뿐이야. 알겠지? 네. 끝난 줄 알았지? 아직 남았어요. 나왔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문제만 하나 봅시다. 아니다, 4분? 아이고, 다시 써야 되겠네.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역함수 볼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b의 역함수.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애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아까 같이 x분의 1이라는 얘는 y는 x에 이미 대칭이지. 그지? 대칭 이동 시킨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저런 애들은 역함수가 저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냥. 그럼 요거의 역함수를 한번 보면, 자, 어떻게 만들어요? 뭐부터 해? xy 바꾸라고 했지. xy 바꿔요.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 양변에 AY 플러스 B를 곱합니다. 그럼 X에다가 AY 플러스 B는 CY 플러스 D 이렇게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Y는 하고 만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했더니 AXY 플러스 B는 CY 플러스 D. Y를 한쪽으로 몰고 야!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해합니다. Y를 한쪽으로 몰면 AXY 마이너스 CY는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렇게 된다. 이거 뭘로 묶어? Y로 묶어. 마지막에 Y는 하고 낼 거라니까. 정신 차리고 AX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B 플러스 D 되니? 그럼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렇게. 자,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잘 봐.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얘를 매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못 해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럼 뭐만 해? 얘만 보면 돼. X 어디 갔어? BX X가 이렇게 사라졌어. 자, 여기 C하고 여기 B하고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만 반대로 갖다 붙이면 역함수가 나옵니다. 어렵니? 할 수 있지? 역함수 못 구해요 이러면 안 돼. 이런 짓 하고 있으면 혼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연습 하나 해보면 Y는 2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 자, 요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2x 마이너스 1 분자는 x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갖다 씁니다. 둘이 역함수 관계야. 됐어? 궁금하면 여기 3 넣어보고 그 결과 여기다 넣으세요. 3 나오나. 되니? 역함수 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설명은 다 됐어요. 거의 바로 된 듯한 모습. 기가 막혀. 자, 저거 좀 입수 정리 좀 눌러줘요.